안녕하십니까. 일반기계기사 필기시험 2020년 4회차 네 번째 시간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베어링에 사용되는 구리합금인 켈밋이라고 하면 납이 들어갑니다. 납. 그래서 구리와 납. 답이 2번이네요. 구리와 납의 주성분입니다. 켈밋은 베어링 합금이죠. 베어링에 들어가는 켈밋. 켈밋과 베빗, 또 그 다음에 베빗 메탈, 켈밋 메탈 이런 게 있죠.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의 질별 기호 중 H가 의미하는 것은 중요해요. 어닐링 한다 하면 O가 들어가죠. O. 그 다음에 가공 경화라 그러면 H가 들어갑니다. H. 그대로 쓴다 하면 오리지널? 그대로 쓴다? O는 어닐링이에요. 어닐링. 어닐링이 O가 맞죠? 어닐링. 가공 경화. 열처리하는 경우는 T라고 해요. 열처리. 제조한 그대로 용체화 처리한다. 열 처리하는 건 T. T. 그대로 사용한다면 F라고 합니다. F. 용체화 처리. 이건 열 처리인데, 이걸 T는 템퍼리처 열 처리하는 거. 가공경화 하드니스, 어닐링은 O라고 하고요.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중에 이 네 개 중에 하나는 시험에 꼭 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열 처리. 알루미늄의 열 처리. 다음 중 용융점이 가장 낮은 것은 알루미늄 하면 한 650도, 660도, 650도씨. 니켈은 한 1400도 정도 넘어가죠. 1440도. 몰리브덴도 온도가 높죠. 가장 낮은 주석이죠. 주석이 되겠습니다. 몰리브덴 같은 경우도 2400도, 알루미늄 650, 660도, 니켈은 1450도, 주석은 232도, 232도, 1450도 니켈, 몰리브는 2250도, 2200도. 표면은 단단하고 내부는 인성을 가지는 주철로, 표면이 단단하고, 이건 시험 잘 나옵니다. 내부에 인성을 가지는 주철로 아변용, 롤, 분쇄기 등 철도 차량, 철도 레일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데 내마멸식이 필요한 그러한 기계는 칠드 주철이라고 그래요. 칠드 주철, 아변용 주철. 이건 혼성 주조를 하죠. 주조는 혼성 주조 방법입니다. 표면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기차 레일 같은 기차 기차 어디인가 하면은 레일이 아니라 기차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롤러, 기차 롤러 같은 거 이런 건 레일하고 닿으면은 마모되면 안 되겠죠. 인석이 좋아야 되고요. 표면이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칠드 주철. 아변용 롤러 등의 분쇄기 등에 사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채심 입방격자의 VCC라고 하죠. 이게 몇 개인가 하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정육면체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각각의 차지할 수 있는 대각선 하나씩 그어가지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은 두 개, 각 면에 몇 개 있어요? 세 개, 면이 6개, 6면이 있으니까요. 또 면이 몇 개 있다? 6면이 있죠. 6면. 그러니까 6면에 각각의 6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개가 있냐면은 대각선을 따라서 요렇게 대각선이 하나 그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대각선을 따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대각선이 하나가 들어가요. 그럼 이쪽 대각선을 따라서 요렇게 하나 간다 그러면은 또 대각선이 하나가 여기 있네요. 이쪽 대각선을 따라서 요렇게 하나 가겠죠. 그럼 그게 몇 개예요? 그 대각선이 만나는 점이 전부 다 8개가 되어 있습니다. 8개. 그래서
배위수는 8개가 됩니다. 격자수가 8개. 6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탄소강의 950도 전후의 고온에서 적열매짐이라. 매짐 처리는 청열매짐, 적열매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고온 적열매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은 무엇이냐. 적열매짐은 고온 치성이라고 해서 황희주성분입니다. 황희주성분. 고온치성, 적열치성이라고 해요. 적열매짐, 적열치성이라고 하는데 이 주성분이 황이에요. 황. 적열치성은 황입니다. 시험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금속 재료의 파괴 형태를 설명한 것 중 다른 하나는 외부 힘에 의한 국부 수축 없이 갑자기 발생되는 단계로 치성 파단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균열의 전파전 또는 전파 중에 상당한 소성 변형을 유발한다. 그래서 균열이 일어나기 전에 소성 변형이 일어나서 그 다음 균열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파괴 형태. 인장 시험 시 컵, 콘, 원뿔 형태로 파괴된다. 미세한 공공 형태의 딤플 형상이 나타난다. 자, 67번에는 답이 1번인데요. 국부 수축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단계는 아니죠. 국부 수축이 일어납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국부 수축이 일어나서 단계적으로 치성이 파단, 갑자기 발생이란 말, 이게 없어요. 일어나서 단계적으로 치성 파단이 일어난다. 국부 수축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파괴 형태에서. 열경화성 수지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 시험 잘 나오죠. 열경화성 수지와 열가소성 수지. 에폭시가 열경화성 수지예요. ABS라든가 폴리에스틸렌, 폴리에틸렌 이런 것은 열가소성 수지라고 하고요. 에폭시 이거는 열경화성 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경화성 수지는 페놀 수지, 요소 수지, 멜라닌, 규소 수지, 폴리에스테르, 에폭시, 폴리우레탄 알아둬야 돼요. 열경화성, 그 다음에 폴리플로필렌, 폴리스텔린, ABS 이런 것들은 열가소성 수지. 열경화성 수지는 고온의 온도를 가열하게 되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열가소성 수지는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플라스틱이 녹아버리는 거죠. FE 시멘타이트 FE3C 평형 상태도에서 나타난 설명을 옳은 것을 묻고 있네요. A0는 철의 자기 변태점이다. A1이 자기 변태점. A1이 A1 변태선을 공격선이라고 한다. A2는 시멘타이트의 자기 변태점이다. A3 온도는 2400도 이상이면 탄소 함유량이 약 4.3%. 틀리죠. 그래서 69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A1 변태를 공격선이라고도 하고요. A2는 시멘타이트 자기 변태 아닙니다. A1 변태, A2는 A2 변태라고 하면은 69번 A2는 768도에서 철의 자기 변태예요. 시험 잘 나옵니다. 철의 자기 변태. 철의 자기 변태가 A2 점이고요. A1 변태는 공석선이라고 하죠. 공격이 아니라 공석선인데 잘못 썼네요. 공석선. 공석선이라 하면 변태점이 723도. 이건 768도? 좋아요. 760도. A3 변태는 930도, 930 몇 도가 되죠. 1400도 틀렸죠. A4 변태를 1400도 동소 변태점이라고 해요. 자, A1 변태가 자기 변태는 A1 변태 공석선이라고 하고 A2 변태는 자기 변태로서 768
768도, A2는 자기 벤트 768도, A3는 930도에서 뭐 910도 동소 변태점이고요. 탄소 함유량하고 상관없이 A3 변태는 910도 정도. A3 변태는 얼마? 910. A2 변태는 763도 시멘타이트화가 아니라 철의 자기 변태고요. A1은 공석선이라고 합니다. A1 변태는. 그래서 A1 변태는 723도. A0 변태도 틀리죠. A0 변태는 철의 자기 변태는. A0는 210도 정도 시멘타이트 자기 변태라고 한다. A0는 210도입니다. 210도 시멘타이트 자기 변태라고 한다. 알아두세요. 이게 시험 잘 나옵니다. 오스테나이트형 스테인리스 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스테인리스 중에 오스테나이트형이 제일 좋습니다. 내식성이 매우 우수하고요. 공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로겐 이온의 고농도를 피한다. 자성을 띠고 있고 18% 코발트와 8% 크롬을 함유한 합금이다. 입계 부식 방지를 위하여 고용 화 처리를 하거나 네오비움 또는 티타늄을 첨가한다. 자성을 띠고 있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은 자성이 없죠. 크롬과 니켈의 함유량이 크롬 18에 코발트 18이 아니라 크롬 18에 니켈 8%가 된 니켈 8%. 18% 코발트와 8% 크롬을 함유한 게 아니라 크롬 18%에 니켈 크롬 18%에 니켈 8% 크롬 대 니켈을 18대 8로 하고 있습니다. 자성을 띠지 않는다는 거죠. 입계 부식을 방지해서 고용화 처리를 하거나 네오비움 또는 티타늄을 첨가한다. 내식성이 우수하다. 공식을 방해 할로겐의 고온 농도를 공급한다. 자성을 띠고 있고 크롬이 얼마? 18%, 8% 니켈로 돼 있다라는 거. 유압 장치의 운동 부분에 사용되는 실의 일반적인 명칭은 자, 실과 패킹이라는 게 있죠. 실의 일반적인 명칭은 게스킷이냐 패킹이냐 이게 차이죠. 운동 부분은 뭐라고 하고 게스킷과 패킹 중에서 어느 게 운동 부분이고 어느 게 그냥 정지 부분이냐 이제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부분은 패킹이라고 합니다. 패킹. 그래서 피스톤 링이라든가 피스톤에 뭐 오일실을 끼웠다 이러면 패킹이 되는 거예요. 패킹. 게스킷은 고정된 물질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엔진 패킹이라고 하는 말과 엔진 게스킷이라는 말이 어느 말이 맞느냐. 엔진 이거는 고정 부분이니까 엔진 게스킷이 맞는 거죠. 이 패킹이라는 말은 운동 부분에 실용으로 적용하는 게 패킹이라고 합니다. 유압 회로 중 미터 인 회로, 미터 인은 인 부분에 미터 인을 갖다 인 회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유압 제어벨 실린더의 유압 작동류의 출구축에 입구축이에요. 미터 인은 유압 작동류 입구축입니다. 입구축. 옳은 것을 묻고 있어. 유량 제어 밸브는 탱크로 바이패스되는 관로 쪽에 설치한다. 릴리프를 통하여 분기되는 유량으로 인한 동력 손실이 있다. 동력 손실. 압력이 설정되므로 체크 밸브에 의해서 양방향 속도가 제어된다. 아니죠. 그래서 답은 이제 2번 아니면 3번인데 그 유량 제어 밸브는 탱크로 바이패스되는 관로 쪽에 설치한다. 유량 제어 밸브를 72번 같은 경우 릴리프 밸브를 통하여 붕괴되는 유량으로 인한 동력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이거죠. 한번 유량 제어 밸브는 어디에다가 탱크로 바이패스되는 갈로 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터 아웃 방법이죠. 미터 인 아니라 미터 아웃 회로가 되죠.
그 유량제 밸브 어디에 한다? 입구 측에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릴리프 밸브를 통해서 분기되는 유량으로 인한 동력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그림과 같은 전환 밸브의 포트 수와 위치에 대한 명칭으로 옳은 것은 이 위치죠. 이 위치, 이 포트입니다. 포트는 몇 개? 2개. 이 위치, 이 위치, 이 포트. 이 위치, 이 포트 밸브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규격에서 유명계 요겁니다. 요렇게 수평으로 표시하는 이걸 유명계 기호라고 합니다. 유명계. 74의 2번. 유압장치의 각 요소에 대한 기능이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일탱크는 유압 작동류의 저장 기능과 오일탱크가 유압 부품의 설치 공간을 제공해준다. 유압 제어 밸브에는 압력 제어, 유량 제어 밸브, 방향 제어 밸브 등이 있다. 그렇죠? 유압 작동체, 유압 구동기는 유압 장치 내에서 요구된 일을 하며 유압 작동체 구동기는 유체 동력을 기계적 동력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유체의 동력을 기계적 동력으로 운동 에너지로 바꾸죠. 유압 작동체에는 고무 호스, 이음새, 필터, 열교환기 등이 있다. 유압 작동체가 바로 동력을 만들어내는 기관인데, 그죠? 그래서 이게 75번 같은 경우도 4번이 틀렸죠. 동력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펌프라든가 뭐 이런 것 등을 유압 작동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펌프가 빠지면 안 되겠죠. 열교환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펌프가 유압 작동체에는 펌프가 가장 구동기에는 펌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속도 제어 회로의 종류가 아닌 것은 미터인 방법이 있고 미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블리드 오프 방법이 있고 이렇게 있죠. 76번 같은 경우. 그래서 로킹 회로가 아닙니다. 로킹 회로. 어큐뮬레이터 종류인 피스톤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시험 잘 나옵니다. 어큐뮬레이터. 피스톤형의 특징에 대해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대형도 제작이 용이하다. 축의 유량을 크게 잡을 수 있다. 형상이 간단하고 구성품이 적다. 유실에 가스 침입의 염려가 없다. 축의 유량을 크게 잡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맞죠. 그런데 77번에는 유실에 가스 침입 염려가 없다가 아니라 가스 침입 염려가 있습니다. 유실에. 이 유실이라는 것은 기름실을 말해요. 기름실. 기름실에는 가스가 침입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피스톤형에서 염려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유압 펌프에서 실제 토출량과 이론 토출량의 비를 나타내는 용어는 펌프의 무슨 효율이라고 합니까? 토크 효율이다. 펌프의 용적 효율 이렇게 얘기하죠. 주로 펌프 용적 효율. 용적 효율이 실제 토출량분의 이론 토출량 해서 이론 토출분의 실제 토출량. 펌프 용적 효율은 이론분의 실제가 됩니다. 용적 효율이 이론 토출량분의 실제 토출량이다. 난연성 작동류의 종류가 아닌 것은 RNO 작동류, 수중 유형 유화유, 물 글리코겐 작동류, 인산 에스테르형 작동류, 난연성. 이건 뭐 저도 잘 모르겠네요. RO형 작동류가 아니네요. RO형. 물 글리세린, 수중, 인산 에스테르 작동류, RO형 작동류. RNO형 작동류가 아닙니다. RNO형 작동류. RNO형 광육의 작동류에는 RNO 작동류는 내마모성 작동류, 고점도 작동류이고 난연성 작동류는
WO라고 하죠. 에멀전 상태, 물 그리케론, 작동류, 인산에스테르 잡수류. RO형 작동류, 내마모성 작동류라고 합니다. RO형 작동류, 내마모성, 그 다음에 고점도 작동류. RO형마다 내마모성, 고점도 작동류. RNO형. 작동류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품은 이것도 이제 잘 나오죠. 어큐뮬레이터, 패킹, 유체 커플링, 스트레이너를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동류에서 불순물 제거는 스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스트레이너. 그래서 자동차도 보면은 엔진에 보면은 엔진 쪽에 엔진 오일 탱크 쪽에 보면 스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스트레이너는 불순물을 1차 스트레이너에서 굵은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줍니다.